레디 액션. 대학을 목표로 했던 우리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다. 아주 어릴 때 고민했지 난 내 맘 알아줄 누가 있을까 사랑이란 거 있긴 한 걸까 내 저기 쓰는 대체 누가 가져가버릴 생각 I don't know what to do 어디서 시작해 청춘이라 어쩌고 그딴 말은 필요해 You don't give a fail about 여느 어딘 같은 게 till I take a test 평가받는 게 지겨워 Wanna be with my friends 지금 내 옆을 보면 내 옆에서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커픈 숨결 안녕하세요. 전 상당고등학교 졸업생 황연하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제가 어느새 지스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스트 특성상 1학년 때는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소속된 학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연구직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나 연구 직종이 지금 포화 상태인지라 다른 직업을 택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현재 재학 신분이라서 정확히 어떤 직종을 선택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으나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하면 프로그래밍 능력을 살려서 AI 분야로 진출하시기도 하고 이 기술원 특성상 분석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기술원에 진학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는 진로를 확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 수학, 과학, 이과적인 과목에 기초 역량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의 합격자 친구들을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이나 과학 성적 중 둘 중 하나는 다 과목에 비해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과학기술원의 특성상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만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실험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이거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결과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면접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제가 인상 깊은 것보다는 그 과학기술원 교수님들이 인상 깊은 활동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화를 나눴던 교수님들은 모두 실험을 했을 때 이 결과보다는 이 과정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 측정 실험을 했으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미분 방정식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다던가 좀 더 깊은 활동 이게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일어났는가?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게 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교수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교육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자연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고급화학이나 고급물리 같은 심화 과목을 듣는 것도 좋고 심화수학과 같은 수학적 능력도 물론 중요하니까 이런 과목을 듣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는 고급화학을 들었는데요. 실제로 고급화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험 같은 탐구 활동 경우에는 사실 실험이라는 활동 자체가 진짜 이론처럼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게 왜 틀렸는가? 예를 들어서 비커를 좀 전에 쓰던 친구가 덜 씻어서 다른 용액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용액을 넣는 사람이 달라서 용액의 속도가 다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러한 원인을 분석한 것을 생기부에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했다가 아니라 실험에서 이것을 얻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과탐2 같은 경우에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과목을 들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종합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준비했던 입장으로서 화투하고 물투를 같이 들었었어요. 이처럼 본인의 학과에 맞는 과학 투 과목은 본인의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종합대학교 화학공학과를 같이 준비했어서 화학 과목과 물리 과목의 투 과목을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그 학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수 과목을 알 수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고 좀 플러스 요소가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플러스 요소가 되는 과목이 보통 투 과목일 거거든요. 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투 과목은 절대평가라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이 학교에 진학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낮았었어요. 그러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사실 상승 곡선을 그려서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입시를 할 때는 주변에 내 성적으로는 이 대학 어차피 안 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포기한 학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학년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성적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적은 무조건 챙기셔야 하고요. 자연과학 계열 특성상 진짜 아까부터 계속 언급했던 거긴 하지만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남들과는 다른 사고력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황연아였습니다. 안녕! 굽혀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안녕하세요. 상당고등학교 졸업생 유채영입니다. 저렇게 교육동아리 부장을 하던 제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하는 게 최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주제를 추천해주고 싶기도 하나 생기부라는 특성상 제가 어떤 추천한 주제가 이렇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본인의 생기부가 아니라 유채영의 생기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추천드리기보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주제를 찾아 나가시길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사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좋은 심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동아리 시간이나 창체 시간에 비슷한 교과목 듣는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주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어떤 역량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다 잘해야 하는 직업이거든요. 특히 교대를 희망하는 친구라면 은미체 과목까지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은미체에서 원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웬만한 건 다 만점을 받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역량만 열심히 해야지라는 태도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여러 개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몇 개 뽑아보자면 창의성이랑 융합적 사고 능력 그리고 성실성을 뽑고 싶어요. 약간 순서가 뒤바뀌긴 했는데 성실성은 일단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고요. 내신 등급으로 본인의 성실성을 좀 많이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나 융합적 사고 능력은 과목을 세특을 채우거나 과목을 공부할 때 하나만 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고 그거를 탐구 활동에 좀 녹아내면 훨씬 더 좋은 생기부와 본인의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성, 융합적 사고 능력, 창의성을 3개를 뽑고 싶네요. 모범대나 교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저는 방금 질문이랑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 교육을
저의 교육관이라고 밀고 나갔습니다.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순간들이 되게 중요한 순간들인데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많지가 않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생각하는 교육을 저의 교육관으로 잡고 그거를 많이 녹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책 얘기를 조금 하자면 루트 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도 많이 읽었고 이 책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생각의 도구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런 거를 읽으면서 범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한 교육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도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러한 되게 추상적이고 답이 없는 주제들로 많이 탐구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는 아무래도 AIDT인 것 같아요. AIDT의 뜻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요즘에 학생 필수템이 핸드폰, 노트북, 패드 이렇게 무조건 다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에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엔 정말 힘든 현장들의 연속인데 이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디지털 기기들 아니면 디지털 교육 방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교육학개론이라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에서도 교수님이 이 AIDT를 굉장히 강조하실 정도로 요즘에 화제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교육 3주체, 교사, 학부모, 학생의 관계라든지 교사의 지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탐구를 해보면 좋은 생기부,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6장 수시카드 쓴 거 중에서 최저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면접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원서를 넣은 학교의 1차 합불 결과를 보고 나서 합격을 하면 다들 면접 준비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는 1차 발표나기 3, 4일 전, 일주일 전 이렇게 거의 1차 합불이랑 딱 붙어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 저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이후로 최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이후로 계속 면접 준비를 했고 원서 쓰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학교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모의 면접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이랑 일반 전형 면접이 재시문 면접이라 그거 2개를 준비했었는데 생기부 면접은 생기부 정말 과장 조금 보태서 30-40번은 읽었던 것 같고 재시문 기반 면접은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고3 때 일주일에 2권씩은 무조건 읽을 정도로 내 배경 지식을 늘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교육계에 대한 회의가 정말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 혼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교육계열로 가서 내가 괜찮을까? 라는 걱정과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저의 질풍노도의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를 잡아줬던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위성을 가진 학문이 몇 개 없거든요. 그중에 교육이 누군가는 무조건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는 해야 한다에 누군가를 맡고 있는다면 그거야말로 영광스럽고 너무 재밌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에 누군가를 맡으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교육계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의 후배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채영이었습니다. 안녕.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고등학교 졸업생 김태웅입니다. 저렇게 학생의 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던 제가 지금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대학 입시를 경험한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탐구를 심화해서 진행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에 했던 활동을 다음 활동에서 응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2학년 동아리 시간에 재무제표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때 배웠던 개념을 토대로 이제 2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모의주식 활동을 진행하면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기업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활동과 다음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교과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음 활동에서 응용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예를 들자면은 제가 2학년 때 ChatGPT의 등장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 시간에 배웠던 독점적 경제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서 ChatGPT의 등장이 기존의 거대 IT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경쟁 시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과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 탐구에서 녹아들 수 있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계열은 문과 중에서도 수학적 개념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인데요. 실제로 제가 중앙대학교에 와서 경제 수업을 들으면서 무조건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수학에 많은 투자를 하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수학의 점수가 높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에 남김없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계열 탐구에 넣으면 좋을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ESG 경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ESG 경영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도 ESG 경영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중앙대학교에 와서 지금 ESG 경영이 새로 신설되었고 저도 그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대학교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고 ESG 경영을 탐구한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을 관련된 주제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단순히 ESG 경영의 개념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활용한 모의창학과 같이 ESG 경영을 좀 활용해서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은 성경계열에서는 발표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발표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호 활동을 한다면은 항상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외에 경제학적, 사회적 문제를 하는 것은 실제로 생기부를 다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2학년 때 그때 한창 국제유가 상승 문제가 심각했던 때여서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학적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분석한 경험이 있고요. 또 3학년 때는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학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생기부를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의 장점이나 단점이 어디로든 갈 수 있고 또 어디로든 못 갈 수도 있다는데요. 실제로 경영학과는 의대처럼 입학한다고 해서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본인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주위에는 회계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회계사 이외에도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나 은행, 이것도 아니라면 대기업 회계팀에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경영학과는 본인의 노력이 좀 더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성경계열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요즘 문과가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문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소신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경계열을 지원한다면 경영학과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설마 경영학과가 가장 취업이 잘 돼서 지원하시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친구분들은 없으시겠죠? 어쨌든 경영학과를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생활 중이신데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수능이나 내신 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학교에 와서 느껴보니 확실히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때 고등학교의 노력들이 대학교에 와서 보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학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같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 두 너를 채워.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고 졸업생 신유민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급식도 맛있게 먹던 제가 지금은 역사교육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를 좀 중요시하는 타입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데 좀 급급한데 독서를 할 때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어려우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조금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제가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크게 두 가지 책을 나눈다면 문학책이 있고 비문학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학책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학책은 가장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인물의 투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책을 읽을 때 진로랑 관련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갔나? 왜 이렇게 했지? 나랑은 다르게 행동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진로랑 관련된 질문으로 좀 파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굳이 진로랑 관련되지 않더라도 나랑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하네? 아니네? 나는 이걸 너무 공감하게 되네? 이거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문학책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인물이라는 어떠한 매개체가 있는데 문학은 비문학책은 개념이잖아요. 어떠한 개념을 이제 작가가 자신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학에선 인물을 가지고 질문을 파생시켰다면 이제 비문학에서는 개념, 어떠한 한 반복되는 주제를 이 작가가 풀어내고 있느냐 이거를 일단 집중을 해서 읽은 다음에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작가여서 책을 쓰게 된다면 이 개념을 어떻게 풀어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이제 작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러한 활동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로 독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도 수학과는 이런 전공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기부 쓸 때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나요? 그래서 이러한 괴리감을 채우려고 학생들이 억지로 매치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인데 예를 들어 제 전공이 역사니까 역사적인 거를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 뭐 역사의 문명 뭐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수학 과목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수학적 사고력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풀어나갔냐 사실 이런 문제 해결력이 좀 더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 진로와 좀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조금 진로 관련된 걸 버려도 돼요. 어차피 제가 어떤 전공을 정한 이상 그 학과 안에서 저랑 어울리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진로와 관련된 걸 피력하시면 되고 아닌 과목은 오히려 그 과목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역사 교육과였지만 1학년 때 미술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차함수나 이런 걸 보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제가 떠오르는 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탐구하면 굉장히 괜찮겠는데? 생각해서 이 모습이 마치 이차함수 같은데 이것도 수학과 연관이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건 역사랑 관련 없지만 흥미롭고 나한테 좀 더 재밌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으시는 게 수학이나 다른 이런 진로와 관련이 없는 과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볼 때 제가 가장 저한테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생각을 조금 끊임없이 해나간다? 어떠한 뭔가 난감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 왜 난감하지?
이거 왜 막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밌네. 이런 문제를 가져와? 굉장히 흥미롭다.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 이거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면접 당시에는 뭔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내면 나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용기를 좀 다가가시는 게 좋고요.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으려면 평소에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말이 많아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걸 좋아했고 면접 때도 어떤 이제 모의 면접이 끝났을 때 친구들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었어요. 저 같이 면접을 준비했던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단순히 면접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그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뭔가 1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거? 그러한 추진력을 길러 나가시면 그 1시간짜리가 15분으로 압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라. 주제는 어차피 다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 편안하게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한 계열 학생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도 아니고 더 많은 계열한테 확장은 되면 좋겠지만 특히 여기에 집중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인문사회 계열이 가장 좀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가치가 결국 사람과 관련된 학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게 사회 제도든 어떤 철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결국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생기부에서 좀 은은하게 협동심, 사회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잘 엮이는지 사람들에 대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한 특별한 주제로 반짝 떠올랐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꾸준히 사람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니고 제가 직접 나서서 그리고 모든 활동을 꺼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걸 즐겼고 학생들이랑 같이 물론 모든 활동이 어렵긴 하지만 그걸 해나가는 과정을 여과 없이 잘 보여줘서 저는 그게 쌓여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해나가시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크게 찾아보지 못해서 아닐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사실 AI 같긴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AI라는 주제가 너무 생기부에 흔하다 보니까 생기부에는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화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AI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기계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역에서 인간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를 지내는가 이 사회에서 이걸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저는 AI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이제 다양한 영역을 건드리게 될 텐데 이걸 단순히 그냥 AI는 문제다 이렇게 단순히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AI는 왜 문제지? 왜 인간은 그럼 어떤 가치를 지녀야 되지?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제도가 새롭게 생겨나야 되지? 법이나?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다루면 얘는 AI를 다뤘지만 좀 더 다른 애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구나 깊게 접근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흔한 주제이긴 합니다. 제가 수능 공부가 굉장히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사람으로서 물론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는 다 맞췄었는데 이거를 정말 망했었거든요 구모 때. 그래서 이게 많은 학생들이 구모 때 망하면 수능 때 다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좀 까고 얘기해서 3학년 초 때 수능 공부를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내신을 챙기시는 분들은. 그럼 뭐 6월 때까지나 7월 때까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실 수 없으실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서를 쓰는 기간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그 내신 기간 때는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가벼운 양으로 매일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는 거. 단기 모의고사. 그거를 해서 조금 기초는 다져두는 걸 추천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원서 쓰는 기간이 되면 면접도 살짝 그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읽는 건 추천해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면접 지문은 그냥 단순한 비문학 지문이랑 살짝 달라요, 별이. 그래서 익숙해지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면접 준비도 하고 수능 준비도 같이 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자기 선찰을 조금 하시면 돼요. 내가 좀 더 수능에 적합한 인재인지 면접을 잘하는 인재인지 조금 본 다음에 면접은 어차피 하루에 5시간 한다고 해서 반짝 늘지 않거든요. 하루에 그냥 꾸준히 계속 말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못한다. 하루에 3시간만 잡아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잡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랐고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니까 자기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서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사실 수능 공부랑 면접 준비랑 그리고 내신 준비하는 거 되게 쉽지 않은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많은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웃어주시면서 잘 계시지만 되게 바쁘고 얼마나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도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떤 시험 성적의 결과든 제 인생에 대한 뭔가 경험이든 언젠간 그게 보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노력을 계속 쌓아 나가면. 인문사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거고 분명.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 자체도 너무 값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힘냈으면 좋겠고 인문사회 계열에서 함께 언젠가 같이 공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사회 계열 대표 신효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반짝이던 네두 마주보던 그림자. 안녕하세요. 상당고 졸업생 임초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를 하면서 여러 학교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했고요. 1, 2학년 때는 RCY라는 교내 청소년 적십자 동아리에서 봉사를 하면서 차장으로 동아리를 이끌었고 3학년 때에는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서 여러 실험을 하면서 과학적 탐구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현재 청주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자의 태도나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간호학과도 면접을 보는 비중이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때 면접을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원서 접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생기부 기반 질문이나 이상 질문을 미리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이 담긴 답변을 써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랑 면접을 자주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모의 면접을 하면서 실제 상황처럼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혼자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와 말투가 어떤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원한 학교의 간호학과만의 장점이나 그 학교가 추구하는 간호 인재의 모습을 미리 이제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마다 면접 보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율활동에서는 보건 관련 캠페인이나 체험 위주의 활동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헌혈버스가 왔을 때 친구들이랑 헌혈 캠페인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담당 선생님이 그때 생명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바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기에 앞서서 응급처치나 아니면 붕대 감는 법 또는 혈압 측정법과 같은 이론 위주로 학습을 한 다음에 활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자율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정신건강 문제나 고령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문제 관리나 아니면은 고령자 감염 또는 감염병 예방과 같은 주제를 다룬 활동을 하면은 더욱더 의미 있고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명존중 캠페인도 했었는데 이것도 보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이제 3학년 때는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CPR이나 감염병 예방 캠페인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 지식을 다룬 활동을 위주로 진행을 했고 3학년 때는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서 감염병 전파 과정이나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이제 생기부에서는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3학년 때에는 과학적으로 분석했고 심화했다.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해 두면은 단순히 활동들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건 계열을 희망하다 보니까 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진로 심화 탐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처럼 보건 계열을 희망했던 친구들끼리 다 같이 첨단 과학 기반 고교 과학 탐구 교실이라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외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저와 비슷한 계열을 희망했던 친구들끼리 외부로 가서 PCMT 유전자 검사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전기 영동에서 유전자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탐색해보고 생명과학의 이해도를 넓히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꿈터뷰 진로 탐색 활동이라는 이제 이것도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의료진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는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활동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저는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던 것 같은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보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게 되었고 제가 희망하는 계열이 보건 계열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실험 동아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가 보건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어떻게 보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처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건강 관련 캠페인이나 봉사활동을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과목마다 이제 수행평가나 탐구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의 진로에 관련된 주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활동이든 본인이 관심을 가졌던 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비록 실험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자기가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렬과 통계보다 미적분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적분을 선택했고요. 물론 간호학과에 미적분이 필수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미적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전공 적합성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건의료 계열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활동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힘들고 막막할 수 있지만 자기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스스로 자주 되돌아보면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속도와 색깔로 차근차근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도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기부를 오랜만에 꺼내보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대학교 가면은 해방감도 느끼실 테고 재밌고 보람찬 일들이 많을 테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계열 대표 간호학과 2학년 임초은이었습니다. 각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봐요. 안녕.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순당고 졸업생 김범수입니다. 이렇게 동아리 부장을 하던 제가 지금은 중앙대학교 미래공학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 외적인 활동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선 이에 대한 답을 주자면 첫 번째는 단순한 이론 탐구가 있을 겁니다. 이 이론 탐구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막상 제대로 진행하면 꽤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좋은 내용 얻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걸 설명해 주자면 우선 유튜브를 먼저 활용하세요. 이런 과학 수학 전문 채널에서 주제를 먼저 뽑아옵니다. 그 주제를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무작정 잘하면은 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 먼저 검색을 해본 다음에 문서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중간중간 엮어 읽을 수 있는 문서도 있는데 그런 걸 글을 타고 가다 보면은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양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영어라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긴 한데 막상 읽어보면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봐야 좀 전문적인 영어 단어 몇 단어가 끝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검색해서 읽다 보면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 생각해가지고 GPT나 번역기 돌려서 이상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한 번에 제대로 된 지식을 쌓아 면접까지 한 번에 좀 준비하는 그러한 탐구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 외로 할 수 있는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학 와서도 하는 시험이 내내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단순히 도구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 고등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시험도 자주 합니다. 중요한 건 시험에서 오차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우선 이론적으로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시험적으로 얻은 결과값을 비교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차를 확인한 다음 왜 이 오차가 났을까 이것에 대해 토의하는 게 시험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켜서 하면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 이거는 없는 것 같고 이수가 권장되는 하면 좋은 이 수준의 과목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하는 공학의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생명과학과이고 기하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명 대신에 현대문학 감상을 수강했습니다. 기계공학, 천문우주, 항공우주 제가 합격한 대학과는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강 신청이 끝났고 내가 선택하지 못한 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쉽다 정도로 끝내셔서 충분하다. 내가 그 마이너스를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로 채운다면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나 혼자 마이너스가 되면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죠. 하지만 안 들었다고 해서 대학에 떨어지고 그 정도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네요. 케바케라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내가 천문우주학과를 희망한다면 물리, 지구, 신소재면 화학, 생명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를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할 거로 생각되고,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수학, 화학, 물리는 열심히 해라. 이게 물리랑 화학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기계인데 화학, 생명인데 물리 좀 이상하죠. 하지만 대학 가면은 웬만한 한에선 일반 물리, 일반 화학, 화학, 대학 물리 다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왕이면 수강호까지는 하지만 내 진로와 연관이 있는 과목이 있다면 대체해도 된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1번 질문이랑 비슷하니 그걸 참고하고 다음에 말할 4번 질문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실험을 할 경우 이론적인 탐구와 실험적인 탐구를 비교해서 오차 논의를 열심히 해라. 두 번째, 이론 개념 탐구 조사를 할 경우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답변이 충분할 것 같고, 4번, 1, 2학년 때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국어나 영어 같은 문과 과목은 공학과 어떻게 엮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그냥 국어에 대한 걸 깊게 할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공학과 엮을지 고민이에요. 이거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어거지로 엮지 말아라. 이게 본인도 힘들고 선생님, 대학도 안 좋아하고 애초에 면접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보통 상위권으로 갈수록 과목 고유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어에 갑자기 물리가 끼워져 있다? 이걸 또 별로 안 좋아하고, 더군다나 나중에 면접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무나도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이것의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준비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딱 안 물어보긴 하지만 혹시라도 물어보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어거지 답변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좋은 답변이 아니기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거지로 생기부에 써서 면접까지 물어봐 어거지 답변을 하기보다는 과목 고유의 본질을 살려서 생기부를 작성한 다음에 유연학기제, 자율학기제 거기에서 좀 내 진로에 대한 걸 깊게 해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의 답은 아닙니다. 공학은 일단 물리와 화학 계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기계, 천문, 전기, 전자는 물리 계열, 화학, 생명, 구분자 이런 거는 화학 계열이겠죠. 그러니 내가 신소재면 신소재만 하기보다는 화학에 기반한 그런 생기부를 세우면 되고, 천문학이면은 행성, 별, 천문학이 아니라도 그냥 물리에 기반한 생기부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 분야, 내 진로에 대해 작성할 수 있으면은 그대로 작성하고, 왜 힘들다 하면은 내 진로의 가장 근본적인 과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거에만 기반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실습을 해도 제대로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이나 이론이나 내내 비슷한 수준에서 끝나고, 또 애초에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 해봐야 생기부에 쓰이는 어떤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를 건 없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습이 좀 자신 없다 하면은 이론을 하는 거고, 내가 실습을 제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 논의까지 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습을 하는 거고, 좀 본인의 좀 성향에 따라 실력에 따라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지 않다. 이게 공학 생기부 중요하다, 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솔직히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생기부여도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생기부 열심히 써가지고 서명대학교 슛! 나 합격할 거야! 이런 희망에 젖은 낙관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성적 잘 챙겨서 성적으로 낭낭하게 대학을 들어가야 생기부도 빛을 발하는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학년이 볼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이면은 1학년이면은 공부 널널하니까 학기 중에 공동교육과정 듣고 방학 때도 공동교육과정 들으세요. 2학년은 방학 때만 들어도 충분하고 3학년 올라가서는 학기 중 방학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널널해서. 이게 이 공동교육과정이 공학에서는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사실 어느 분야든 문과든 이과든 다 중요해요. 공동교육과정은.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어도 이왕이면 들으세요. 내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 물리학 수업이 없다. 그냥 경제학 수업 들어도 되고 일단 뭐라도 들어라
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계열 대표 김범주였습니다. 빠이빠이.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안녕하세요. 저는 상당고등학교 제26회 졸업생 박보현입니다. 저렇게 학생들에 비해 열심히 일하던 부회장이었던 제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손단유 학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한 2, 3학년 때 동안은 전교 1등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평소에 자기가 얼만큼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한 방법이 오답노트였습니다. 제가 오답노트를 한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중요하게 적었던 3가지는 그 문제에 쓰인 개념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적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만 보면 왜 성적이 잘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3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학원을 가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학원은 공부가 아니고 인강도 공부가 아닙니다. 그 학원이나 그 인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게 공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 들었다고 땡, 학원 갔다 왔다고 땡 이게 아니라 그 학원 갔다 와서 복습을 한다든지 인강을 듣고 나서 개념 노트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자신만의 순공 시간을 늘려서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다음 주제로는 모의고사랑 내신에 관해서 그 질문을 해준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내신은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내지만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시험에 나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거를 잘 캐치를 하려면 내가 인강이나 예습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지 내신이 당연히 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전교 1등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못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수업 시간에 자고 새벽에 혼자 공부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보고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졸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냐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대략적으로 4주에서 5주를 잡았었고요. 3학년 1학기 때 5주를 잡았던 것 같아요. 성적을 많이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었고요. 첫 주에는 개념 정리를 했었고 둘째 주에는 개념 문제집이나 유형 문제집을 계속 풀었던 것 같고요. 셋째 주에는 이제 심화 문제집을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기출이나 틀린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유형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꼭 여러 권을 풀기보다는 한 권을 집중적으로 애내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내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몰랐던 문제들도 다시 잘 풀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틀렸던 문제를 한 번 다시 더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정말 이해했는지 오답노트를 하면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애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솔직히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챙길 시즌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물론 잘 보면은 좋은데 1, 2학년 때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거여서
내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으로는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다른 계열들 멘토들이 자신의 계열에 맞는 조언을 잘 해줬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진로 역량에 대해서 얘기해보기보다는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공동체의 역량을 많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이런 공동체 역량 하나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서 웬만하면은 학생회나 조장을 해보거나 과목 반장, 실장, 부실장 중에 하나 정도는 해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뭐 자신의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네 배려가 이렇게 넘친다. 뭐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생기부에서 어필을 해주는 것이 공동체 역량을 챙기는데 그렇게만 해도 공동체 역량을 챙길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공부를 쉬어야 할 때가 꼭 있어요.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뭐 가족 행사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자신이 예측할 수 없는 행사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를 해서 공부를 미리미리 좀 미뤄두지 않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꾸 미루다 보면은 그런 갑작스러운 행사가 생겼을 때 더 많은 공부들이 밀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환경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기숙사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래 스카를 여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스카로 옮겨본다든지 좀 공부 환경에 변화를 줘보는 것이 나의 공부 동기에도 학습 동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집중력을 기르는데 새로운 시작이니까 좀 더 집중을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공부할 때 핸드폰 옆에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옆에 두게 되면 자꾸 인스타 보게 되고 릴스 내리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한 번 내가 이거 재미를 봤다 보니까 쉽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뭐 태블릿에 사각게임 지우세요. 사각게임 지워야 돼요. 이거 진짜 나쁜 게임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은 공부도 안 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다 없앤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를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태블릿을 보더라도 뭐 열품타를 보게 되면은 자신이 허용한 앱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인강을 본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뭐 계산기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그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다 막은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이 집중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생활을 좀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좀 더 많은 활동을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이 대학교 와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고등학교 때 후회 없는 알찬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 끝나고 지금 하이해져 있을 것 같은데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와 자신이 원하는 꿈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언해드린 모든 이야기는 전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니까 혹시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자기는 이 공부법이 맞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귀담아서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뼈저리게 경험을 해왔고 뭐 제 주변에서 멘토 멘티를 하거나 뭐 후배들이 상담해줄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제 경험을 통해서 답을 내린 조언들이 다 이러한 이야기들이니까 꼭 참고를 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친구를 괴롭힌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중에 업보가 되어서 돌아와요. 대학에 뭐 떨어진다든지 수능을 망치게 된다든지 또 여러분 성인 되시면은 친구 괴롭히는 건 안 되겠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술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많은 추억 지금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대학교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추억, 그런 성인 돼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를 조금 해드리자면 대학교는 정말 고등학교에 비하면 좋습니다. 대학교 동기들 중에 고3보다는 대학교가 훨씬 낫다. 베딩이 낫다. 라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미팅, 과팅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1일오프라는 여러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많아요. 대학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좋은 대학교 오셔서 좋은 친구들 사귀고 좋은 대학 생활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서울대를 다니고 있지만 서울대에서도 많은 대학 문화를 즐깁니다. 요즘 축제 시즌이어서 축제도 하고요. 저는 몰랐는데 FM도 하더라고요. 연애도 많이 하고 대학교 오면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 꼭 열심히 하셔서 지금 정신 차리셔야 대학교를 잘 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고등학교와 다른 매력들 대학교 오셔서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해드린 거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는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저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 DM으로 물어보면 다 정성껏 답해주고 있으니까 많이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멘토 박보연이었습니다. 안녕. 얘들아, 너네 교육과정 박람회 부스에서 할 질문 정했어? 공학계열은 그 과목이 필수라던데. 궁금하네. 질문해봐야겠다. 교육계열은 왜라는 질문 많이 하라던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난 아직 진로가 없는데 이따 물어봐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너는 질문할 거 정했어?